지난해 9월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라온 살해 예고글입니다. 범행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흉기 등 구체적 범행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고등학생 A군 이름으로 작성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대화 내용. 살해 예고글이 올라오기 전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10대 참가자 김모군이 허위 신고를 뜻하는 스와팅을 하자며 이 대통령을 범행 대상으로 언급합니다. 다른 참가자는 수사력이 총동원될 것이라며 맞장구 칩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게시글 작성법을 서로 논의했는데 A군 명의로 흉기 암살 계획이 담긴 허위글을 올리고 흉기 사진도 올리라고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실제로 A군의 전화번호로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는 인증글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전화했거든요. 야, 나 스와팅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할머니 글 써놓은 거 보여줘놓고 캡처해놓고 보낸 거예요. 뉴스에 나오겠다. 경찰이 A군을 조사할 거다라며 웃고 즐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A군은 영문도 모른 채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명의도용 허위 신고를 지시한 김군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이어갔다며 자랑했고 결국 이달 초 KT 사옥과 강남역 폭파 등 7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한 디스코드 대화방. 대화를 주도하는 김군이 시킬 것이 있으니 다른 학생들을 초대하라고 지시합니다. 데려오지 못하자 이어지는 협박. 대화 참가자들의 실명을 도용한 공중협박글을 준비해두고 금방 게시할 듯 겁박합니다. 실제로 게시된다면 졸지에 공중협박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스와팅을 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좀 두려웠어요.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퍼붓고 돈이 없다고 하니 진짜인지 보겠다며 계좌 내역을 요구합니다. 한 참가자는 결국 송금 내역까지 보냅니다. 대화 참가자들은 많은 학생들이 김군에게 돈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요, 주변에. 스와팅 이전에는 인스타로 허위 사실을 올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KBS가 디스코드 대화 내용을 토대로 명의도용 공중협박 실태를 추적한 결과 김군 등 최소 10대 5명이 이런 범행을 주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락하며 범행을 모의했고 때론 경쟁했습니다. 걔네들끼리도 서로 엄청 싸우고 디스코드에서 되게 유명한 조직들이었거든요. 10대 사이에서 마치 놀이처럼 번지는 명의도용 공중협박. 즉각적으로 IP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범죄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여전히 명의도용 부분은 공중협박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지난해 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18살 조모군. 조군이 활동했던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 대화방입니다. 수능일에 맞춰 고등학교에 허위 신고를 하자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신고가 이뤄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런 범행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중협박범이 됐습니다. 25건 전화 부재중 떴다고 한 날은 서울경찰청, 울산경찰 이분들 다 통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경찰서를 계속 가야 되니까 이들의 대화에선 붙잡히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한 참가자가 허위 신고 관련 글을 지우라고 하자 아무 일 없으니 겁내지 말라고 답합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사설망 VPN과 우회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막 경찰이 못 잡는다 등 아니면 VPN을 쓰면은 이제 막 절대 못 잡는 생각으로 저랬던 것 같아요. 경찰들 고등학생한테 다 털렸다. 허위신고 폭탄 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처벌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조군은 법정에서 현실과 달리 온라인에선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모습에 우월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공중협박은 136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지난해 10월 이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허위 신고자는 자신을 이 학교 재학생 A군이라고 했고 A군 어머니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A군과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진 비슷한 허위 신고. A군과 어머니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거의 정신병 지경까지 가거든요. 법이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꼈고 어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조모군은 결국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을 대신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구체적 인적사항을 도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졌던 또 다른 명의도용 공중협박 사건 2건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요청이 없다거나 적용 가능 법리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도용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제3자 명의를 도용을 해서 공중 협박을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탁 들어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신종 범죄다 보니까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명예훼손의 목적과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